저는 태국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현실 경계에 육신이 시공간에 갇혀서 나이를 들어가는, 또 노화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역에 있는데, 본디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는데 몸이 노쇠해서 육근의 작용이 점점 약해지고 노화라는 형태의 지감이 무너지면 마음에 비추는 힘이 육군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의식 경계가 지감을 따라서 젊은 영역에서 노화란 영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디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보는 힘을 바깥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또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게 여인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어린이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나무나 풀, 바람, 또 다른 동물, 생물, 미생물까지도 그 모든 입자의 구성 원소를 보면 나와 다르지 않다. 같다가 아니라 그 입자의 구성 원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성 원소를 잘 지켜보면 다르지 않은 구성 원소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도 우주의 원소와 같아요. 묘하게 별이 쾅 하고 터지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갈 때 또 다른 별의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때 일어나는 구성 원소가 쪼개어지면서 나타나는 구성 원소가 묘하게 물질을 이루는 구성 원소의 시작점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몸의 변화에 따라서 노화란 영역으로 의식 경계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는 약간 각성한 사람 또는 초월지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입장에서는 나이는 없어요. 오늘 할터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스님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멀리서 몸이 아파서 찾아왔는데 스님이 화를 쏘느라고 이 시간의 경계를 순식간에 한 서너 시간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 내면서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할터까지 찾아오는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년쯤 먹은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본인이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영역. 네. 처음에 왔을 땐 노인처럼 혈관에 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모세혈관의 노폐물이나 그런 영역 때문에 노화라는 영역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지금 탄력도 생겨나고 약간의 그 근육량이 줄어든 거 하고, 그런 영역은 조금, 근육은 하루하루 써서 조금 힘들지만 그걸 회복할 때 근육은 점점 활성화돼요. 반대로 하루하루 편하게 하면 묘하게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처럼 묘하게 근육은 퇴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는 나이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확장을 시켜주고, 그건 이제 운동이라는 형태로 하는데, 그게 60대를 지나가면 운동을 하는 그 기능도 떨어지지만, 확장하려고 하면 신진대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 영역만 확장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면은 모세혈관에
마지막 말단까지 혈류순환에 문제가 들어와요. 단백질의 그 노폐물이 테크아웃 되는 게 잘 되질 않고 그 고지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약간의 술로다가 법제해서 약을 만든 거를 좋은 술을 그렇게 해서 1일 하루 한 번 정도 또 자기 전이나 이렇게 조금씩 식사할 때 복용을 하면 혈류순환에 도움을 줘요.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보통 60대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거의가 심장마비, 70% 정도가 심장마비의 영역에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영역에 원인은 다양해요. 뭐 뇌졸중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면서 그 하나의 뇌혈관이 막혀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혈류순환이 안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영역에도 문제가 들어와서 결국 심장에 심근경색이 들어와요. 또 반대로 이 폐에 폐기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독감이나 이런 영역에서 면역체계와 약간의 열이 나면서 계속 활성화되면서 염증 물질을 분해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어느 순간에 탁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못 따라가면 속은 냉해져 열은 발산하고 그 냉해졌을 때 염증 물질은 확 하고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걸 분해하지 못하면 묘하게 이 들숨, 들어 마시는 숨이 부족해져요. 숨을 들어 쉴 수가 없어요. 헐떡거리지. 숨이 못 들어가. 그럼 갑갑하고 가슴이 어지럽고 뇌졸중의 전조인데 그런 형태가 지속되어지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묘하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약간 질식하듯이 폐에 물이 차듯이 질식에 의한 심근경색, 심장마비지 따지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열사병에도 그런 현상이 들어와요. 햇볕을 많이 보고 노인들이 고추밭에서 일 많이 한 다음에 어지러워 쓰러졌어요. 가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러면은 숨을 못 쉬는 영역에서 폐에 질식에 의한 또 같은 질식에 의한 그런 마비 또는 생명을 다하는 일이 그 현상에서 들어요. 그래서 열사병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목숨을 잃는 또 아주 추운 데서 일을 하고 추운 데서 일을 많이 했어요. 데미지를 입은 다음에 회복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몸은 속이 냉한 열을 추를 이기려고 몸을 밖으로 많이 발산을 한 상태에서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몸 안이 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다른 염증 물질과 그 기초 대사량이 이런 게 훅 떨어지면서 기운이 확 늘어져요. 몸이 탈수 비슷하게 기운이 안 나요. 늘어져 사람이. 그러면서 심장마비가 들어오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또는 질식, 결과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의해서 혼도한다 이제 중기가 폐색해도 혼도하고 이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에 있어도 어지러움증에 의해서 혼도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란 영역에 들어오는 병증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혈관계로다가 그걸 동체적으로 얘기하면 심혈관계로 하는데 그 혈관계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추운데 노출되지 않고 노출이 되더라도 밖에 나갈 때 핫팩 붙이라고 스님이 이야기하고 또 몸을 잘 보충을 해야 돼요. 너무 추운 데로다 갑작스럽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서 들어 쉬지 못하면 그런 영역에 나이가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을 잘 보충을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그 영역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6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건강이란 측면이야. 오늘 내일 틀려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경제적인 걸 투자를 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이 반복적으로 이 영역을 잘 지나갈 수 있게끔 70대 형님들을 보면 70세에서 75세 정도 되면 벌써 목소리가 갈라져서 이 폐기가 약해져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진 목소리가 나와요. 거기다 호흡이 짧아. 들어 마시는 호흡과 이 호흡의 유격을 보면 짧아져요. 깊은 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 그리고 목에 갈아 낀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장부에서 변폐에 의해서 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통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잘 나가면 음식도 들어가게 돼요. 잘 못 나가면 음식량도 줄어요. 또 먹을 수도 없고 계속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요즘에 핫팩이 있으니까 배하고 허리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아주 찬 공기하고 부딪힐 때는 요 가슴과 가슴 이 중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핫팩을 붙여서 열을 내면 한기가 들어와도 이 내열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기가 폐로 다 침범하고 또는 눈과 코와 이런 게 얼듯이 밖에 영하 14도, 20도에서 한 10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그 영역의 여파를 받아요. 또 잘 쉬면 없어지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게 알겠어요. 하루 잘 쉬고 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여파로 인해서 그게 몸살 비슷하게 으스하게, 그래서 독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영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핫팩도 붙이고 따뜻한 생강, 영지, 대추 요 세 가지 넣어서 우려서 먹는 거. 도라지도 괜찮고 더덕도 괜찮지만 스님이 써본 경우는 영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지버섯하고 상황버섯 이런 버섯 종류,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차가버섯, 또 말고버섯 이런 버섯 종류가 음이지만 그게 몸 안에서 변할 때 혈관계에 청혈작용도 있고 피를 맑게 하고 또 보혈작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몸의 음이지만 몸 안에서는 양기를 생성하는, 보양하는 그 힘도 있어요. 버섯이 그렇게 좋은 영역이 존재하고, 그래서 보통 술로 다 우려서 약을 쓰는데 그런 버섯들 약용버섯이라 하죠. 그리고 식품이라고 하는 영역에 스님이 담아놨으니까 몸이 좀 힘들 때 양을 좀 넣고, 노화에 의해서 힘들고 지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양을 넣고서 병해현상을 겪고 나가면서 그걸 이겨낼 때 젊은 영역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한 발씩 나아가는 거예요. 스님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노화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이 허리 다치는 그 아픔을 통해서 봅니다. 공부의 자료야. 스님한테 오는 모든 인연은 지나가면서 다 사인보드처럼 공부하는데 자료가 돼요. 이런 것은 이렇게 아프구나. 신경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변환되어지고 또 이렇게 낫고. 그 영역을 예전에는 약을 써도 이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그 지인의 또 의영제라고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염소고기 좀 따뜻한 영역이 있어요. 생강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몸이 열이 나요. 근데 요 비슷한 영역들이 전에 개구리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개구리 중국 가면 이제 그런 영역이 많아요. 스님은 뱀이나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냥 느낌이 아직 수련이 부족한가 봐요. 근데 개구리는 원래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살짝 말려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신경계로 문제가 들어오면 진해가 이렇게 한방에 썼을 때 이렇게 말린 진해가 있어요. 진해하고
생강하고 대추하고 푹 달여서 그 국물을 먹으면 신경계에 좋아요. 신경계 마비된 거 또는 허리가 아픈 요통 이런 영역에 주로 쓰이고, 또 양기도 올라오고, 또 오가피나 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한 애에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할 때 오가피하고 생강하고 영지버섯이나 버섯 종류하고 개구리하고 해서 푹 달여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 다리에 힘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 보양작용, 보음작용, 또 정혈작용 여러 가지가. 그 양서류 이렇게 물질 세계로 보면 뱀이나 이렇게 습한 곳을 지나는다는 것은 몸에서 흡수된 양기로 흡수돼요. 양의 형태로. 그게 개구리나 스님이 그냥 살아오면서 일상적으로 보았던 또 겪었던 영역에서는 개구리가 그냥 제일 만만해. 아직까지는 뱀은 무서워. 산에 그렇게 다니고 해도 최대한 그냥 약으로 썼던, 요즘에는 그 양식도 많이 하니까 또 약으로 이렇게 말려서 팔기도 해요. 진해도 그렇고. 근데 전에는 동물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은 영상으로 그렇게 동물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험하고 보양하고 이런 영역,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닭을 또 그렇게 쓰고 또 토끼하고도 이렇게 그 쓰는데, 닭은 뭐 항생제를 먹어서 키우면 일단 토종닭의 개념이 아니에요.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이런 그 닭을 봐야지, 그 닭장에 갇혀가지고 사료 먹이고 이런 닭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래. 뭐 말을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좀 몸의 기운도 올리고 이런 것과, 또 인스턴트에서 화학 조미료의 영역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정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금이나 또는 우리도 모르게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걸 먹지, 어패를 먹는데 거기에서 중금속 오염된 것을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의 식품이 그 영역에서 중금속도 해독을 하고, 원래 마약 해독제로 다 개발했던 거기 때문에 마약하고 중금속하고 농약도 해독이 되어지고, 전에 이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 고엽제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그 영역 때문에 몸이 계속 가려웠던 그런 분도 식품을 먹으면서 좋아지고, 이 디톡스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아주 말단까지 미쳐요. 처음에 스님 머리카락이 전에 아주 그 굉장히 가늘게, 스님이 지금 조금 이제 자라고 있는데 아주 가늘게 그 머리카락이 올라왔었어요. 처음에 자랄 때. 십몇 년 깎고 난 이후에. 뭐 지금은 이제 좀 힘이 붙었어요. 이게. 모근도 약간 두꺼워지고. 몸 안에서 이 피부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그 열성이,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 장열이라서 장 내벽에 열이 올라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될 때 몸에 체온을 올릴 때는 장이 발효가 되어지면서 통과할 때 73.1도 정도까지 올라서 이 분해가 되어지고 할 때 체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 혈관에도 그렇게 열성이 들어가요. 아주 전신당 같은 경우는 세게 먹으면 이런 목줄기에 벌겋게 이런데 그 힘이 들어와.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겨울 바뀔 때는 들어오면 모세혈관에 있는 것들이 툭툭 이렇게 올라와서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와서 혈독이라고 하는데, 염증 물질이 밖으로 드러나서 변화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간이 굉장히 건조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의 수분이 굉장히 건조해요. 왜냐하면 뭐 난로라든지 이 온열 기구를 쓰다 보면 공간이 건조해져. 그러다 보면 몸에 피부 겉에 있는 그 유막이 탈각하면서 그 유황정이 떨어지면서 콜라겐 입자에서 그 떨어지면 각질이 되듯이 버스룩하게 일어나요.
꽂고 뭐 두드러기처럼 가려우면 긁으면 두드러기가처럼. 그래서 바디로션을 모이스처라 약간 촉촉한 그것을 만들어주는 바디로션을 봄 들어갈 때하고 겨울 들어가는 요때는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조금 늘크고, 또 지금 가을에는 약간 보양하는 음식이 잘 맞아. 초봄에는 이제 폐기를 확장하는 거 있어요. 내일은 이제 형님이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스님이 지금 메기를 약간 냉동해 놓은 거 있어요. 메기가 커, 알만하게. 그 메기를 끓는 물을 살짝 데쳐.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훑으면 약간 점액질이 싹 그게 비린내 나거든. 싹 빠져나가. 그 다음에 아가미를 딱 열어서 양쪽에 아가미를 떼어내고 위 아래로 가르면은 위가 조그맣게 달렸는데 위에 음식이 없어요. 그건 탁 떼어내면 되고, 장하고 이런 영역을. 그럼 나머지 그 붙어 있는 거 간하고 알하고는 붙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매운탕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푹 고아서 먹으면 뽀얀 국물이 나와. 담백하고 고기는 쫄깃하고. 그 생강을 넣어서 그렇게 대추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볶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약간 맵게 먹으면 돼. 매운탕으로 먹으면 그 매운 거에 의해서 열이 푹 나요. 그렇게. 그 미네랄도 많고 단백질도 굉장히 좋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에 변화를 줄 때는 먹는 먹거리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에 계속 사먹는 음식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섭취되는 것들이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혈관하고 심혈관계. 그래서 특히 외국에 있으면 잘 모르겠거든. 발효 음식을 김치도 푹 삭혀서 김치국을 끓이고 이런 것도 그렇고, 된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영역도 그렇고, 이 발효 음식을 통해서 건강의 영역을 조금 잘 케어하고, 또 스님 식품이 그 미네랄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타민C 겨울 들어갈 때 잘 섭취를 해서 젊은 영역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그 인연을 지어서 그 인과에 이르기를 기원하고 스님이 축원하는 그런 시간을 이 영상에 담아서 보냅니다. 누군지 알지? I love you. 오랜만에 와이니 아이시대로 사랑해요. 많은 것들을 바라진 않아요. 그냥 이번 생에 스님이 하고자 했던 일을 just survival, 살아있음으로써 법으로서 많은 인연들에게, 그렇다고 모르는 인연까지 갈 수는 없고, 스님과 눈이 마주치는 또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또 마주쳐서 알아보는 그런 인연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또 스님의 법을 전해서 또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영역으로 들기를, 또 영적 밝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인연으로 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주변에 요즘 할트에서 화를 내는데 내가 화를 쏘면서도 기도를 해요. 나와 인연 있는 그 할트에 있는 분들이 다들 명궁되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화를 한 발씩 쏠 때마다 많은 중생이 지옥세계에서 딱 하고 맞을 때 지옥세계에서 고생하는 중생이 한 명씩 구출된다, 이런 스님만의 약간의 그 체면 비슷한 그런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서 집중해서 허투루 쏘지 않고 한 발 한 발을 귀하게 관역을 하면서 쏘고, 하나의 기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문득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귀한 인연들에게 스님 모습 보여주고 물러서지 말고 인연을 지어서 인과에 오르는 것, 영혼은 나이가 없다는 것, 본인이 어느 영역에 어느 시선에서 볼 것인가를, 지금 현재 모습을 20살에서 25, 그 영역에서 나를 볼 것인지,
또 50, 60, 70에서 나를 볼 거예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영혼에는 정해진 나이는 없어요. 본인의 지감에 따라서 육체가 무너지면 지감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일단 몸을 건강부터 챙겨요. 그러면 그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그 몸이 건강해지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